한국 종교문화용어를 사랑해 주시고 함시영 목사의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윤모선 전 대통령과 장면 전 총리를 통해서 본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윤모선 전 대통령은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보안사인 5대 신학이 자란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도 윤모선 전 대통령이 장면 전 총리보다 2살이 많고 비록 내가 책임지는 총리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도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윤모선 전 대통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모선 전 대통령은 5대 신앙인답게 아주 열렬한 기독교의 정신을 기초한 애국자입니다. 이분이 1897년에 태어나셨는데 1907년에 국채보상, 즉 일제가 대한제국을 완전히 식민지하려고 능력이 또 없는데 1,300만 원을 이렇게 차관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윤모선 어린 10살 정도입니다. 그때 그 윤모선 전 대통령 집안은 양반 집안도 되지만은 그 가문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고종 황제의 그 가문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은 대재벌에 속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10살이었는데 수많은 그 조선의 지도자들이 바로 윤모선 전 대통령 집안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 우리가 지금 바로 돈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때 이 어린 윤모선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을 도와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점심을 안 먹을 테니까 대신 그걸 돈으로 주세요. 처음에는 어머니 할머니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군것질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사모는 줄 알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돈을 잘 모아서 바로 국채보상 하는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윤모선 어린아이는 기독교 정신에 임각한 아주 열렬한 애국 소년이었습니다. 그러자 1913년 15세 때 일본 게요 기즈쿠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게요 기즈쿠는 후쿠자와 유기치가 만들었고 후에는 게요 대학이 됩니다. 그 게요 대학은 바로 일본 전 총리가 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후쿠자와 유기치가 어떤 분입니까? 다스와 니우. 조선과 중국은 더 이상 저희들이 배울 게 없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경제로 나은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아주 일본의 사상계의 테너, 천황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상가가 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바로 문명론의 계략, 이것은 후쿠자와 유기치가 쓴 책입니다. 그것을 주석을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주석을 합니다. 주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의 언어 강론을 합니다.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그 책을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전으로 경전의 위치에 올렸고 후쿠자 유키치를 뭐요? 신격화를 했어요. 그만큼 이분은 아주 위대한 사상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만원권에 바로 세종대왕이 나와 있듯이 그 합해 1만원권에 누가 나왔습니까? 초상화가 바로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아주 일본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룩한 최고의 사상가입니다. 그 사상가가 만든 개요 기적교에 가서 바로 윤보선 소년이 공부를 합니다. 1913년 16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그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18세에 다시 조선에 와서 21살 자기보다 3살 많은 영민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일본에 갔지만 역시 그 후쿠자와 그 사상은 자신하고는 맞지 않은 걸 깨닫고 졸업하지 아니하고 중퇴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원래 윤보선 이 어린 이 학생은 어디에 꽂혔냐면 어릴 때부터 1911년 순원이 이룩한 바로 신의 혁명, 청나라를 없애고 중화민국을 세운 그 신의 혁명에 온몸이 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벌써 나이는 어리지만은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벌써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황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정부의 형태가 일어나야 된다. 언제입니까? 바로 10대 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꿈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여인영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영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영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하이로 가자. 그때 이 윤보선은 1917년 20대입니다.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뭡니까? 권사님이에요. 또 부자의 대재벌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상하이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세요. 어떡합니까? 부모님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가 되겠다. 지금이야 목사님 많지만 그 시대는 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 20대 때 상하이로 가는데 그때 누굴 찾아가느냐? 이 중요해요. 신규식 독립운동가를 찾아갑니다. 신규식 그분은 어떻습니까? 신규식은 바로 수련을 도와서 신의 혁명을 완성한 자입니다. 자기의 신의 혁명을 완성한 신규식 선생님은 바로 윤보선 청년에게는 뭡니까? 하나의 뭡니까? 스승입니다. 마치 그분이 몸이 아파서 유황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분은 너무 고마워하고 그 어린 그 청년을 잘 생각해서 자기 집에 잘 방을 고쳐서 2층에 거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윤보선 청년과 신규식 선생님의 만남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또 누굴 만납니까? 22살 때 바로 운암 이승만 그분을 만납니다. 운암 이승만은 어떻습니까? 아버님 같습니다.
22세 때 아버지 같은 우남 이승만 박사를 만나니 그분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윤모선군, 네, 집에 가서 임시정부 활동하도록 돈 좀 가져오게. 이거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0 19년 22세 때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은 자기의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요. 일본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넥타이 와이셔츠 했지만 이렇게 쭉 빼입고 일본에 나타납니다. 조선에서 대재벌인데 일단은 일제에 식민지화됐기 때문에 전부 다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잘 빼고 짱 하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은 또 일제에 또 어떠한 그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동생을 찾아갑니다. 자기 동생 찾아가서 완선아, 너 집에 가서 독립활동 자금을 가져오라. 이러니까 형도 동생도 아주 애국자입니다. 동생은 집에 가서 얼마를 가져오냐? 3천만 원을 가지고 옵니다. 3천만 원이면 지금은 아니 3천만 원, 3천 원이요. 죄송합니다. 3천 원을 가지고 와요. 그때 제가 알기에는 윤보선 학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 달에 25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대재벌 아들입니다. 보통 5원씩 받아도 대학교 생활할 수가 있고 기숙사 생활할 수가 있는데 25원을 받았어요. 대재벌이 아들이. 그러니까 3천 원이에요. 몇 배입니까? 100배가 넘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남 이승만 박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임시정부에게. 그러니 거기에 계시는 임정에 계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이 윤무선 이 청년에게 거는 기대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말을 합니다. 신규 선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우남 이승만 최초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온 그 어르신과 국민대회를 세우고 또 우남 이승만 박사와 교류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신익희 선생님, 아주 이름난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윤보선 청년 영국에 가서 유학해 이겁니다. 그래서 1921년 바로 24세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어디입니까? 에딘버러입니다. 거기서 이제 1932년까지 바로 영국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전공이 뭡니까? 고고학. 둘째는 6명, 7명 일본 사람이 있었지만 대학 한마디도 섞이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었는데 에딘버러가 학생이 8,000명이에요. 8,000명인데 지금은 몇만 명 되겠지요? 그러나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도 자가용이 뭐냐? 스포츠카. 그쵸? 일본에 가서도 신사하고 있고 나타났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왜? 인간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어떠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인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에는 없다. 지금 아무리 대재벌도 그렇죠? 이러한 직업 활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고학 순수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입니까?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언제입니까? 바로 대한제국이 뭡니까?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절에 바로 인간을 생각하고
바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자가용을 부리면서 아주 멋있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일본 출신 학생이 6명, 7명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10몇 년 동안 있었는데도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틈만 나면 100달러씩 잘해서 누구에게 우남 이스만 박사 독립운동하라고 미국에 보내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6살부터 국채 보상에 대해서 고민,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지만 후쿠다 유기치의 사회 진화에 대한 허브,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뿌리에 온전히 이 소년, 이 청년 윤보선 이분에게는 그게 아주 충분합니다. 가서 무엇합니까? 집안이 부유하니까 자본주의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철저하면서 돈을 아끼면서 그 돈을 또 합니까? 이승만 박사에 보내서 독립 활동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윤보선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윤보선 전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화의 그 정신이 가득 차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국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싹튼 영국하고 서로 기질이 맞기 때문에 평생 영국 신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바로 기독교의 정신을 심어놓은 겁니다. 5.16이 일어나서도 죄송합니다. 장면 총리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노기남 대주교도 키웠습니다. 김수환 저 추기경도 인재로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버리고 카르멜 수년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윤보선 이 어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까지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나이가 많지만 그때 5.16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5.16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바로 윤보선 대통령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는 창씨개명을 하고, 하지만은 윤보선 그 어른 창씨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윤씨 문종은 창씨개명을 한다 했지만 이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윤보선 이 전 대통령은 바로 기독교의 자유와 독립정신이 그것을 일깨운 겁니다. 이게 바로 장면 전 총리와 다릅니다. 장면 전 총리는 뭡니까? 바티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뭡니까? 집안에서 문씨 전체가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씨개명을 했다 안 했다는 말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개인에게 뭐요? 자유를 일깨워줍니다.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비록 집안의 일이 있지만은 뭡니까? 그 자유의 독립정신을 인정해 준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보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기독교는 뭡니까? 교회 오면은 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대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다 내놓습니다. 아, 맞아, 어떡합니까?
다른 길을 또 옮깁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기독교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지탱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를 다 모여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감시하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바티칸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숨깁니다. 그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윤보선씨는 바로 자유독립의 정신, 그 기상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유민주가 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 세력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상면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행입니다. 그 자기 때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여자 수녀으로. 까르멜 수녀 해화동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바로 이걸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유독립,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사실이고, 바티칸은 전체주의 독재의 꽃을 피우는 곳이다. 교황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주기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교황의 이치를 노리려면 교황, 그 다음에 초기교, 대주교, 주교, 사제, 뭡니까? 바로 서열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자유독립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준 독자 여러분 모두 기독교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